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어디 있어요? 아, 이걸로 보는 거예요? 아, 딱 드릴게요. 네. 아, 옆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계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학관 아, 가까이서요? 네. 네. 잠시 후 6시 30분부터 리퍼블릭 스포츠의 스포비즈 콘서트 대 8회차 우리 저기 유선규 전 SK 야구단 그리고 SSG 프로야구단 단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업체들 우리 공공 조형물 설치 미술 공공 디자인 사업을 하는 토리브릿지하고 경남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기업인 주식회사 대현헤드, 그 찜닭 대표 브랜드인 주식회사 봉추푸드 시스템과 문화재 전통 경관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햇들에서 저희 이 콘서트를 하는데 재정적 후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Recording in progress. 올해 이제 리퍼블릭 스포비즈 콘서트는요, 이제 8회차로 올해 끝나지만은 내년에는 더 나은 다른 풍성한 기획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정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아마 1월 중순부터 다시 이제 스포츠 톡으로 해가지고 스포비즈 톡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니면 스포츠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토론하고 나아갈 예정이니 또 계속해서 스포츠 산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로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저희 검토 후에 같이 한번 다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024년 리퍼블릭 스포비즈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앞에 예. 우리 스포비즈 콘서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8회째 제가 저는 리퍼블릭 스포츠의 고문을 맡고 있는 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스포츠 산업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업계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지금 우리 비전이라든지 어떤 취업에 특히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어떤 취업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개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다른 거와 다르게 우리 콘서트를 전부 다 무료로 모든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월부터 시작하는 저희가 글로벌 스포비즈 아카데미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초대할 예정인데 여기 역시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수강생 무료로서 운영할 예정이고 특히 이번에 스포비즈 콘서트에 같이 참여한 학생들은 취준생들은 좀 거기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힘든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프로스포츠하고 그에 관련된 연관 산업에 대해서 오늘 토의를 해주고 논의를 해주실 우리 전 SK 그다음에 SSG 그 프로야구단 단장인 유선규 단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선규입니다. 이렇게 인사. 들으세요. 네. 자 밑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스포츠 직업의 세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1시간 30분 동안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 특히 뭐 SK, SSG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를 조금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사실 97년에 공군장교 제대하고
LG 트윈스에 입사해갖고 4년 동안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SK 그러니까 인천 연고인 SK 와이번스랑 SSC 랜더스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26년 그러니까 시즌 기준으로 보면은 26번의 야구 시즌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생각할 때는 제가 처음에 LG 트윈스에 입사할 때는 한 3년 정도 야구단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좀 NBA 그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공이 경영학이라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그때 때마침 이제 3년 지나니까 IMF가 터져갖고 그래서 좀 못한 것도 있고 제가 또 영어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한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야구단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30년 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좀 무리였던 것 같고 하여튼 제가 SSC를 나오기 바로 직전에 SSC에서 이제 20년 근속상도 받으면서 이제 뭐 우승도 하고 그래서 좋은 이제 분위기로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은 이제 좀 조용히 지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의 영월에 있는 상동고등학교라고 이제 거기에 야구부가 창단됐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사실 프로야구를 사실 그 막연히 동경만 하고 있지 프로야구가 어떤 걸 원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아갖고 제가 2시간 동안 그 학생들하고 이게 뭐 강의 겸 이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제 후기나 리뷰를 보니까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한 4년 만에 이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좀 그래도 이게 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26년에 이제 시즌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부서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특히 그 사실 야구단 운영 선수단 관련된 이제 업무를 하면서 마케팅 업무를 하기도 사실 힘든데 제가 마케팅 업무도 해봤고 특히 사실 관리팀 업무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참 이렇게 많은 다양한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로 경험을 많이 한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하면은 좀 저 나름대로 오늘의 시간이 좀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 강의를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인터넷을 서치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스포츠 관련 직업은 행정이 있고 이제 미디어, 언론, 그 다음에 코칭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야가 있고 그 다음 매니지먼트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분류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디서 딱 이런 분류를 본 건 아닌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제가 첫 번째는 스포츠 행정 쪽을 제가 26년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26년에 이제 야구단 근무를 하면서 반 이상을 사실 언론 분야, 그러니까 홍보팀을 하다 보니까 언론 홍보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단장직이나 이제 운영팀, 육성팀을 하면서 이제 코치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SK나 SSC 랜더스의 데이터 분석팀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거의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중심으로 하는 매니지먼트 사업도 제가 이렇게 파트너로서 좀 간접 경험도 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들어보시고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거리낌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포츠 행정인데요. 스포츠 행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보면 야구단을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야구단이든 축구단이든 구단. 이제 그 다음으로 놓고 보면 협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야구단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프로 스포츠에서 가장 큰 조직이거든요. 야구단 같은 경우는 직원이 50명 이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직원이 이제 50명, 60명 정도 되고요. 축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정도 수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배구단, 농구단이 좀 비슷하고요. 한 10명 정도? 뭐, 그래서 가장 큰 게 야구단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야구단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뭐 축구단, 농구단, 배구단도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협회도 이 구단 이런 이제 조직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범주에 이제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사실 스포츠 행정은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선수단 운영, 두 번째 홍보,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케팅,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구단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LG 트윈스 입사했을 때도 이런 조직 형태였고 지금은 많이 세분화돼서 이 네 개 팀만 있는 게 아니고 선수단 운영 같은 경우에 운영팀도 있고 육성팀도 있고 스카우트팀도 있고 전력 분석팀도 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예전에 제가 97년에 LG 트윈스 입사했을 때는 저 네 개 팀밖에 없었어요. 운영팀, 홍보팀, 마케팅팀, 관리팀. 근데 이게 이제 세분화가 돼서 지금은 대부분 구단들이 이제 팀이 한 7, 8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건 홍보팀이고요. 이제 홍보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홍보팀은 크게 사실 언론 홍보와 그다음에 이제 그 뉴미디어, SNS, 이제 홈페이지, 유튜브 이렇게 관리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홍보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한 4명 내지 5명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는 한 50명, 60명 되는 이제 야구단 조직에서 볼 때는 10% 미만 정도 되는 인원수인데 사실 저는 이 친구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뭐 물론 제가 반 이상을 이렇게 야구단에서 반 이상을 했기 때문에 애정이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야구단이 어떤 회사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는 이미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회사. 사실 이제 제가 2007년에 당시 사장님, 그러니까 신영철 사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따로 불러갖고 내년에 이제 스포테인먼트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스포테인먼트를 작업을 할 때 제가 실무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2007년부터 신 사장님이 재임했던 2012년까지 6년 동안에 사실 이게 야구단이 마케팅 컴퍼니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당시에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이제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야구단은 홍보회사 아니면 이미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회사라고 하면은 좀 일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프로야구가 처음에 생길 때 이제 그 그룹의 이제 모기업의 홍보 역할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인식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왜 야구단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왜 야구단을 이제 모기업에서 운영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지향점이라 놓고 볼 때는 저는 가장 근접한 게 홍보회사라고 보고요. 홍보회사나 이미지 회사라고 보고 사실 야구단이나 국내 어떤 그 스포츠 종목이든 자생력을 갖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나 그러니까 미국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프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대기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구단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시민단체에서도 좀 이렇게 크레임이 걸리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생력이 좀 어려운 이제 현실인데요. 그런데 사실 야구단이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이제 구단이나 사건을 많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왜 야구단을 운영할까 대기업에서 그럴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지 관리가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마케팅에서 수익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미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잘 유지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홍보팀 직원들도 되게 이제 제가 사명감을 많이 좀 일깨워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해왔고요. 언론 홍보를 하다 보면 사실 자기 생활이 없거든요. 이건 대기업에 있는 홍보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홍보팀 직원일 때는 제가 머리맡에 이제 핸드폰을 놓고 잤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홍보할 때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핸드폰이 막 들어올 때였는데 항상 머리맡에 두면서 막 밤에 전화 와도 다 전화 받고 응대하고 새벽에 와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 이게 젊은 분들이 볼 때는 이 워라밸 마인드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친구들은 열정페이가 없으면은 자기의 자리를 잘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언론 홍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서 가고 싶어 하고 이제 이 친구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순환부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데 대신에 이 친구들의 역할이 엄청 큰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가장 야구단 직원들 중에서 오라벨의 그 반대 역할이 반대 입장에 반대 포지션에 있는 직원군이 이제 홍보팀 그중에 언론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보팀에서 언론 홍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 그래도 좀 같은 팀인데 성격이 좀 다른 분야가 이제 홈페이지나 SNS나 유튜브 관리하는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 명 내지 두 명 있고요. 보통 이제 한 명이 전임하는 경우도 있고 두 명 있으면서 겸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 업무는 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직원들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들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저는 사실 언론 홍보 같은 경우에 여직원이 하는 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늦은 시간에 기과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SNS나 이런 유튜브 홍보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걸 실무를 하지 않고 팀장으로서는 해봤는데 참 재미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선수단 운영인데요. 제가 이제 야구단에 다녔을 때 초창기에는 야구단의 꽃이 뭐냐,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운영팀이라고 했어요. 야구단의 꽃은 운영팀이다. 이제 그런 이유가 사실 저같이 이제 야구를 안 하고 비선수 출신으로서 야구단에 올 정도면은 진짜 어느 정도 이제 야구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는 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이제 매니아인데 조금 이제 좀 약간 이제 너무 좀 미쳤다 그쪽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운영팀을 가고 싶어 하죠. 사실 이제 선수를 가까이서 접할 수도 있고 선수의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애환이나 그런 거를 이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사실 몇 자리 없는 자리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보팀 못지않게 그 열정페이가 있어야 되고요. 오라벨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운영팀이든 이런 팀이 있으면은 1년에 이제 휴가를 잘 가기도 어렵고요. 사실 이제 계속 무슨 일이 있어요. 사실 이제 선수단 업무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홍보팀 비슷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고, 두 번째 사실 제가 원래 젊을 때 좀 하고 싶었던 선수단 운영에 있는 이런 2군 매니저였어요. 사실 저는 1군 매니저는 너무 자기 생활이 없는 것 같고, 저는 2군 매니저면 어느 정도 적당히 이제 선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건 못 이뤘고, 나중에 육성팀장은 좀 몇 년, 한 3년, 4년 좀 해봐서 또 조금 경험은 좀 한 것 같습니다. 형태는 사실 운영팀이나 육성팀이나 유사한데, 운영팀은 바로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이고, 육성팀은 이제 성적보다는 선수의 성장이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방향성만 다르지 기능은 좀 유사합니다. 이제 선수단 운영 분야에서 이제 선수단을 동행하는 운영팀, 육성팀을 제외하고는 스카우트 팀이 있고 전력 분석 팀이 있는데요.
스카우트 팀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선수 출신으로 구성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선수 출신들이 갖고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저 같은 비선수 출신들이 아무리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에 미쳤다고 해도 이제 선수 출신, 모든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야구를 잘 볼 수 있는 선수 출신의 한 80% 정도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를 보는 이제 스카우트는 선수를 그러니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스카우트는 선수 출신이 이제 거의 100% 이게 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 외국인 스카우트 업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스카우트 업무는 보통 두 명이 한 조를 이루는데요. 한 명은 이제 선수 출신이 이제 스카우트하는 그 담당자가 있고, 또 한 명은 비선수 출신이 영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그 선수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 업무, 계약 협상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담당자는 비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스카우트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선수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전력 분석은 요새는 이제 전력 분석팀이라고 하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전력 분석이 이제 모든 이제 100% 선수 출신으로 구성돼서 이 직원들이 이제 영상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경기 영상이나 훈련 영상을 보고, 그리고 상대 팀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선수의 습관이나 이제 전략이나 상대팀 전략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코칭해주는, 그러니까 좀 어드바이스 해주는 역할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들어와서 이제 통계 전공자들, 그러니까 비선수 출신의 통계를 좀 전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로 구성된 데이터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실 수 있는데, 뭐 트랙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래킹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뭐 회전수가 어떻게 되고, 이제 뭐 그 좌우, 그러니까 높이 상하, 좌우 이런 밸런스 같은 거를 이렇게 조언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야구단 이 업무들 중에서 사실 좀 구단의 수요가 공급보다 좀 더 있는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통계학을 전공한 직원들, 사실 통계학을 전공하는 직원들을 뽑는 게 상당히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좀 난해하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는 조금 있는데, 그 전공자를 뽑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느 뭐 그러니까 동호회도 가보고 학교에 그 공부도 해보고 하면서 지금의 사실 이제 그러니까 SSC 랜더스의 그런 팀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가장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선수 운영하고 홍보인데, 세 번째로 이제 마케팅 팀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 마케팅 팀 하나인데, 지금 마케팅 팀, 영업팀, 뭐 구장관리팀 이렇게 좀 세분화된 편이고요. 사실 이제 마케팅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벤트 아닐까 싶습니다. 이벤트 담당자. 사실 이제 저도 이벤트 담당자를 2005년에 했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미국의 이제 피츠버그 파이러츠라는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에 한 7개월 정도 프론트 연수를 갔다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AA 팀에서 한 3, 4개월 정도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턴 같이. 그때 많이 배워갖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도에 제가 전광판, 그 다음에 응원단 담당자를 이제 해본 적도 있었는데, 제가 20년에 이제 야구단 근무 기간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이 아닌가. 사실 이제 그때가 가장 재밌었고, 여러분 웬만한 젊은 분들이 볼 때는 이 업무가 가장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그렇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워라밸도 있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야구단의 어떤 이렇게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재미도 있으면서 이제 그런 좀 보람도 있고요. 이런 업무 같고요. 나머지 이제 보면은 영업이나 뭐 매표나 뭐 MD, FMB, 구장관리, 그러니까 관공서를 상대하는 대관 업무는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재미는 없는데 일반 직장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 업무는 웬만한 중소기업에 또 있는 기능인데요. 이제 인사 업무, 뭐 재무, 총무, 구매 업무 이런 업무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사실 야구가 좋아서 야구단에 취직한 경우는 제가 볼 때 제 감으로 2, 30%? 나머지는 사실 그냥 일반 직장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은. 그리고 이 직종은 순환 업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업무를 하다가 마케팅 업무를 갈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마케팅 업무를 한 직원이 재무 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업무를 하게 되면 계속 이걸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스포츠 행정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스포츠 미디어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LG 트윈스 야구단에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제가 홍보팀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는 입사할 때는 운영팀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한 달 전에 당시에 이제 홍보팀장님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홍보팀을 이제 가게 됐는데요. 제가 LG에서 4년 기간 중에 한 3년 가까이 2년 반을 이제 홍보팀 업무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당시에 이제 스포츠 투데이라는 그 신문사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갖고 그때 편집국장님 그 면접까지 다 보고 이제 갈 뻔도 했는데 제가 차마 LG 트윈스를 떠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제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볼 때는 스포츠 기자, 스포츠 PD, 뭐 해설가 이런 분들하고는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아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보면은 기자하고 PD가 이제 스포츠 미디어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제가 LG 트윈스에서 홍보팀을 할 때는 스포츠 기자, 특히 이제 스포츠 신문의 담당 기자가 정말 파워가 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3사, 4사, 5사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담당 기자라고 하면은 구단에서 좀 영향력이 되게 컸고 저도 이제 이분들이 참 힘이 있어갖고 좀 부럽기도 했고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 방송 시대이기 때문에 PD의 역할이 더 PD의 역할이나 그런 게 더 크고 그게 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더 선망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일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아까 저 방금 이 직전에 말씀드린 스포츠 행정 같은 경우도 사실 채용이 거의 없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10개 구단이라고 놓고 보면 1년에 직원을 뽑는 게 10명이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스포츠 언론 쪽이 좀 더 많은데 그래도 일반적인 이제 일반 미디어랑 비교해 보면 그 채용의 기회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스포츠 직종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 스포츠의 어느 언론이든 채용의 기회가 있으면 먼저 진입을 하시고 거기에서 다른 더 나은 분야로 이렇게 스카우트 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자를 하게 되면 기자 역시 자기 생활이 좀 없는 편인데요. 그래도 구단 직원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요새는 그 주 5일 근무가 있어갖고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쉬는 날이 없었는데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PD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스포츠 채널에 이제 PD도 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재밌는 업무다. 저는 이제 야구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PD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기회만 있다면 이제 그런 쪽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해설가나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는데요. 사실 해설가는 거의 선수 출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선수 출신이 사실 해설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게다가 일반인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유튜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비선수 출신은 국내 야구를 보면은 이제 송재우 해설위원이라고 이분이 거의 유니크한데 아니면 이제 저기 스포티비의 민웅기 해설위원이라는 분도 있는데
두 분 다 이제 메이저리그 쪽에 워낙 그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해설을 하면서 이 국내 야구 해설을 좀 해서 이제 그게 가능했고요. 저 같은 이제 비선 출신도 쉽지 않고요. 일반인들은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거의 1%의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유튜버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좀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야구 선수 출신 뭐 해설위원이든 기자든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도 하는 경우를 저도 이게 접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보다 더 확장성은 있을 것 같은 게 올해인가 작년에 보니까 메이저리그 중심으로 입중계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입중계가 이거 무슨 재미로 보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축구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성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컨텐츠가 다양화되는 차원에서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지금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30분 가까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두 번 받을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서 한번 받고 이제 이후에는 한 20분 이상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질문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항상 끝나고 질문을 받아가지고 질문 끝나고 끝나고 하죠? 네. 끝나고 자 우리 여기 김문 학생. 사실 이제 사인이라는 게 저는 이제 팬일 때도 사인을 그렇게 해서 받아본 적이 사실 딱 한 번 있었어요. 사실 제가 딱 한 번 있었던 게 제가 이제 프로야구 82년 이제 그 개막할 때 프로야구 처음에 이제 창설될 때 제가 그 당시에 때마침 동대문 야구장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근처에 살았으면서 어 그때 6개 구단이었는데 정말 사인 받기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 사인 받으려면 그 당시에는 야구장 밖에 있는 선수단 버스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동대문 야구장 이제 그 옆에 보면은 그 야구용품 파는 데가 많았어요. 거기는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가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인가 6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 돈을 받아갖고 이제 야구공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야구공, 그러니까 경기구. 예, 그거 하나 5천 원인가 4천 원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사갖고 이제 사인 받으려고 선수단 버스에 한번 기다린 적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한 게 뭐 MBC 제가 MBC 팬이었는데 MBC, 삼성 뭐 롯데 이런 데는 두산, 오비 이런 데는 받을 수가 없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산미 선수단 버스에 거기에 기다려갖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산미는 그 산미 선수단 버스에 이제 그 앞에 기다려서 사인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제 어느 선수가 이제 그 버스를 타는데 이제 제가 막 사인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해주긴 해줬는데 되게 좀 제 어린 마음에 정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것 같은 되게 좀 막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지금 이제 40년 전인가?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그 심판위원장. 네. 그분이
제가 그분을 보면 옛날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산미가 진짜 알고 못했거든요. 이 허운 이분은 그 유격수였는데 실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진짜 정말 중앙대 나오고 뭐 동상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이제 그 기억, 그러니까 나쁜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사인을 받아본 게 그게 유일했지만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남기 때문에 저기 이제 선수들한테도 그런 쪽에 이제 얘기는 제가 수시로 많이 해주고, 그래도 타구단하고 비교해 보면 SK, SSC 선수들이 좀 사인 잘해주는 편 아닌가요? 네. 그게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했어요.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왜냐하면 LG나 두산이나 이런 이제 좀 빅마켓 구단하고 놓고 보면 인천은 스몰 마켓이기 때문에 사실 팬들이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하다 이런 인식을 선수들한테 좀 심어주기도 했거든요, 구단에서. 근데 다만 팬들도 이거는 좀 해줘야 되는 게, 선수들도 이게 퇴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퇴근은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좀 너무 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사인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무슨 영수증이나 그런 거 계산서에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있나요? 그것보다는 네. 약간 이제 구단을 운영하시면서 그 단장님이 갖고 계셨던 철학이 더 궁금한. 사인. 사인 말고도 이제 뭐 스포테인먼트 예시를 드셨듯이 뭐 그냥 경기장에 와서 경기만 보고 가라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생각이 많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철학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포테인먼트를 할 때 그게 이제 스포츠와,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이잖아요. 네. 사실 제가 당시 사장님한테 그 오더를 받았을 때 스포테인먼트가 그 표현이 나온 배경이 이제 그 NBA, 그 미국의 프로농구 NBA 커미셔너 데이비드 스턴이라는 분이 앞으로는 이제 NBA도 스포테인먼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이 한마디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이면서 이 혁신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스포츠 퍼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저는 야구장에 오는 팬들이 경기가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사실 경기를 보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 스포테인먼트 하기 전에는 야구장 전광판이 스코어보드였어요. 사실 그냥 흑백, 그냥 이게 스코어만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야구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진짜 지금의 전광판으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저희 이제 그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팬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니까 경기 중에 원래는 그러니까 이닝 간의 이벤트를 그 치어리더 공연밖에 안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막 뭐 자동차 전광판 뭐 자동차 경주도 하고 뭐 퀴즈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구단이 팬들을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팬들도 적응을 못했던 경우는 있는데, 사실 이제 결국에 야구장에 오는 게 매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팀도 잘해야 6할이고 못하는 팀도 웬만하면 4할이고 뭐 4할 밑에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는 날에도 좀 야구장에 오는 보람이 있으려면 그 경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기 제가 대신 질문, 지금 우리 수강생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그 우리 일반적으로 취직하는데 직군에서 캐리어, 같은 직군에서 캐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직군에서 일하는 것이 스포츠 캐리어 속에서 쌓는 것에 좀
별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서 하다가 스포츠로 오는 게 그 별 문제가 없는지 그걸 질문하네요. 다음에 끝나고 또 연관성 있는데 지금 하나만 답변 더. 드리면 네. 사실 거꾸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고 있으면서 야구나 뭐 축구단이나 이렇게 KBO든 협회, 그러니까 프로축구 연맹에 있다가 그러니까 대기업군을 가는 거는 거의 힘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에 있으면서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를 하다가 이제 야구단에 오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포츠를 정말 하고 싶으시면, 야구를 정말 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 야구단이 있는 모기업을 가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업무적으로 야구단과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야구단에 오시는 게 바로 처음부터 야구단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렇게 시야도 넓고요. 저는 그 부분은 추천하고 싶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강의를 마치시고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한 20분 정도면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포츠 코칭, 세 번째 스포츠 코칭을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트레이너 분야가 있고 멘탈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칭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술 코치가 있는데요. 기술 코치란 이제 투수 코치, 타격 코치, 수비 코치, 이런 코치들이 기술 코치인데, 이런 코치들은 전적으로 선수 출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일반인이라는 가정 하에서 제가 볼 때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미국의 선진국 프로 스포츠에서는 코칭 분야를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제일 영역이 이제 기술 파트, 기술 코치, 두 번째가 트레이닝 코치, 트레이닝 파트, 세 번째가 멘탈 분야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1 영역, 제2 영역 이 정도는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요. 이 멘탈 분야는 이제 거의 사실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SK에서 이 분야의 담당 업무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멘탈 코칭이나 이제 명상이나 이런 업무를 사실 담당 팀장을 했었고, 이군 중심으로 이렇게 선수나 코치들을 도입을 해서 한 5년 가까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선수들이나 코치들이 적응을 잘 못했는데, 이걸 1대1로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선수들이 좋아했는데요. 근데 더 지속성이 없었던 거는 이게 경기력과 직결돼야 되는데, 구단에서 비용을 투자하는데 이제 경기력이 직결되는 거를 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좀 지속성은 그만큼 좀 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트레이너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뭐 좀 스포츠 아시는 부분들은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의무 트레이너가 있고요, 체력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의무 트레이너는 사실 이제 AT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TV 중계 보시면은 이제 경기 중에 부상당하면 뭐 막 뛰어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의무 트레이너입니다. 사실 이제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트레이너가 한 대충 100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의무 트레이너고요. 체력 트레이너, 그러니까 이 체력 트레이너를 갖춘 구단은 극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체력 트레이너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연상시키면 되냐면, 가까운 피트니스 센터에 그런 퍼스널 트레이너,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유사하고, 좀 이렇게 몸 이렇게 좀 키우는 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분야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 트레이너가 되려면 체육 전공이 조금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걸 전공하고 자격증도 따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스포츠 데이터 분야인데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전공이 유리하다, 통계 전공을 하는 분들이 좀 구단들은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뭐 세이버 매트리션, 뭐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담당하는 이제 직원들이 각 팀에 한두 명 이렇게 좀 있는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없는 데도 있고, 이제 이 분야는
조금 이제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킹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담당자거든요. 선수 출신이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갖고 비선수 출신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엔 사실 전통적으로 기록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KBO에서 이제 기록 강습했던 하는 그 기록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단에서 이제 고가를 매기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공식 기록을 이렇게 정리하는 기록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투아이라는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기록원도 있고요. 이런 기록원도 사실 야구에 대한 열정페이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굳은 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야구에 대해서 정말 직업의식이 강해야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분야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출신의 영역이고요. 물론 비선수 출신도 할 수는 있는데 선수 출신의 만큼 100% 하기는 어려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선수 메카닉 분석, 상대 선수 약점 분석, 상대 팀의 전략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오 메카닉스가 있는데요. 바이오 메카닉스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30개 구단이라고 치면은 한 구단당 두 자리 숫자로 직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이오 메카닉스를 구단들이 하고는 싶은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채용할 수 있는 그게 되게 부족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바이오 메카닉스가 그래도 가장 좀 인정받는 건 국민대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국민대에 이제 그 교수님하고 같이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한 프로젝트를 한 2년간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항도 많았는데 저항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막 상의를 탈의하고 몸에 막 이렇게 막 패치를 막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선수들도 되게 좀 싫어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계 다음으로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프로스포츠 협회에서 그 에이전트 지망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3시간 강의였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어떤 선수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됐는데 그 에이전트가 이때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에이전트 강의도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에이전트들하고 협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친분도 많고 이제 그런 영역인데 여기는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야구,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18년도부터 공인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제 선수협에서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매년 한 번씩. 근데 저도 이게 야구 쪽에 종사를 오래 했지만 이 시험은 좀 어떻게 보는 시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과목은 많은데 이게 변별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이쪽에서도 사실 선수협회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웃소싱만 주는데 이렇게 해갖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건지는 저도 좀 의문인데 하여튼 자격증을 보셔야 되고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축구는 그 글로벌 스포츠다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더 어렵다. 지금 저도 이건 좀 너무 저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분야 같은데요. 그래서 2개 종목은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고, 근데 국내 야구 자격증이 작년에 이제 그 일간 스포츠에서 11월에 이제 기사를 냈는데 91명의 이제 대리인 가운데 64명이 이제 한 명의 대리인 그러니까 선수하고도 계약을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야구 대리인은 2년인가 이제 선수 계약 못하면은 자격증이 좀 말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겠다고 좀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성격이 있어서 저도 좀 이해는 좀 안 가더라고요. 이 에이전트는 이 자격증은.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대행인데요.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나 전광판이나 그 담당자가 있지만 사실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거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야구단이든 축구단이든 대행사는 광고 대행사의 어떻게 보면 마이너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영업을 대행할 수도 있고 경기 운영을 대행할 수도 있고 이벤트를 대행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선수용품,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뭐 이런 게 선수용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품의 담당자도 스포츠 매니지먼트 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의 이제 스포츠 영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렇게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를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야구단이나 스포츠단에 들어가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업종을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업에 대한 이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조직 분위기는 어떤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 역량은요. 전공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과 출신인데 그나마 이제 경영학과를 하니까 이제 야구단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는 거지. 뭐 경영학을 안 나오고 다른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야구단을 선택하고 또 야구단이 저를 선택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그러니까 체육학을 전공하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는 유리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구단이 기본적으로 한 제가 50명, 60명 정도 인원이 있으면 직원이 한 2, 30% 정도는 선수 출신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우트든 전력 분석이든 이 선수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2, 30%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체육 전공자를 굳이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체육 전공자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다만 이제 바이오메카닉스를 만약 하시면 이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체육 전공이라고 치면은 통계학이 유리하고요. 체육 전공이라고 치면 운동역학, 바이오메카닉스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외국어 능력 같아요. 사실 저도 외국어 능력이 별로 안 좋아갖고 참 좀 아쉬웠는데 저는 외국어 능력이 좀만 있었으면 더 할 수 있는 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족해갖고 좀 아쉬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스포츠를 업으로 하고 싶으시면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외국어 능력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뭐 대기업을 갔다가 이제 아까 다른 업무를 하다가 스포츠 직종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제 그런 방법이 더 낫다. 왜냐하면 야구단에만 처음부터 야구단에 있으면요 오히려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큰 물에서 이제 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야구단 같은 작은 그, 저기 회사에 와서 하는 게 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업에 대한 이해인데요. 사실 이제 스포츠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리버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재밌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 야구단을 하려면 정말 저는 후배들한테 많이 좀 교육을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예, 이 그러니까 선수단 운영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 그러면 선수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케팅이면 팬, 그 다음에 홍보팀이면 기자, 이제 언론 관계자가 우리의 고객이다. 근데 우리의 고객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누가 고객이냐,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고객이라는 분들이 선수, 뭐 기자, 이제 그 팬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체에 가서 고객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좀 괴리감이 클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인데요. 조직 분위기인데 저는 운동선수 문화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구단이. 제가 처음에 이제 LG 야구단에 갔을 때 처음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언어가 달라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언어 체계가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했던 운동선수 출신과 그러니까 선수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말이 다르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서로 좀 오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 야구단이라는 조직이 사실 되게 좀 운동선수, 야구선수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그런 야구선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좀, 일종의 약간의 보수적이고 조금 이렇게 좀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이게 변화는 있어요. 근데 변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는 이제 야구단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열정 페이를 많이 강요를 했는데 지금은 또 워라밸을 또 추구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게 좀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열정 페이를 이제 원하는 부서, 이제 운영팀, 홍보팀, 여기는 그런 형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팀, 이제 관리팀은 워라밸이에요. 그러니까 야구단에 있다 보면 한 10년 전부터인가 언제부턴가 야구단이 되게 작은 회사인데도 다른 회사 같다. 이 운영팀과 마케팅팀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류도 쉽지 않아요. 서로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단 관련된 분야를 하다가 마케팅 가기도 쉽지 않고 마케팅 갔다가 운영팀에 가기도 쉽지 않은 서로 이게 좀 조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실 이제 야구단이라는 조직이 쉽지 않은 거는 꼭 야구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단의 구단이든 협회가 채용이 쉽지 않은 게 자주 안 뽑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단이 10개 구단이 있지만 1년에 10명 뽑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야구단에 들어가고 싶고 야구에 대한 이런 업에 대한 이해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사명감이 있고 프로의식이 있다고 한들 채용을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정말 하고 싶다고 하시면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구단에 있는 모기업을 입사하는 방법, 그리고 뭐 언론 쪽에 채용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방법,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비정기적인 채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입사 때 준비하듯이 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뭐 제가 제 나름대로는 한 50분 정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 시간이 사실 저한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 있는 한 20분 정도 되는 분들의 1시간 반이 모여지면 실제로 90분 얼마 되나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하여튼 몇 시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이게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시간 자체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이제 30분 동안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강의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준비를 철저히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 만약에 프로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직업 업무에 관련, 특히 업무에 관련된 설명을 잘해주신 우리 유 단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시고요. 우리 문석호님께서 혹시 SSG 구단에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을까요?
타구단에 대비해서 인턴 공고가 많이 올라와 참고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지금하고 좀 틀리겠지만은 그때 뭐 당시에 근무했을 때 어떤 인재상이 있는지요? SSG가 사실 이제 SK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생 인턴을 이제 뽑은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케팅과 이 분야는 대부분 마케팅 분야입니다. 마케팅 분야고 이제 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인 사람,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턴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이 커리어가 이제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실제 도움이 되려고 하면 꾸준히도 많이 해야 되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어필도 많이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1년의 시간이 되게 아깝게 흘러가거든요. 저도 이렇게 인턴 면접을 좀 가끔씩 보긴 했는데 사실 이제 딱 면접하면은 좀 대충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 이 친구가 되게 좀 활동적이다. 이런 친구를 뽑지, 좀 소극적이다. 이러면 거의 안 뽑습니다. 학교도 보나요? 학교는 사실 좀 보는긴 보는데요. 전공은 거의 안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인턴으로 해가지고 정규직 되는 경우는 몇 표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마케팅 쪽에서. 근데 저희는 SK 때부터 인턴 출신 채용이 그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한 5에서 10%? 한 10명 중에서는 예, 그러면 뭐, 한두 예, 명 예, 정도는 그렇게, 아니, 정규직원으로. 채용 기회가 있으면, 예. 마케팅 팀에서 결혼이 있으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인턴을 했던 친구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제 전혀 이렇게, 사실 신입사원 면접을 보다 보면은, 면접 때는 훌륭한데, 실제로 이렇게 조직에서는 좀 잘 적응 음,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인턴을 1년 하면은 그 친구에 대한 평가가 나오니까 아, 이제 그 대상자 중에서 채용하는 경우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턴 자리를 많이 알아봐야겠네요. 우선적으로. 그래야 자기의 실력을 좀 보여주고 네. 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SK 때부터 마케팅 팀에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사실 SK 아니래도 음. 다른 구단도 많이 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커리어가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롯데도 가고 기아도 아. 가고 뭐 여러 군데 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방 구단을 가면은 또 이렇게 오래 안 있고 나오는 경우도 또 그 지역에서 네. 지역에서 네. 선발해야겠네요. 인턴을 그러면. 혹시 또 우리 취인생들 도움이 많이 됐나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잠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뭐 질문 있으면 우리 대구 얘기하세요. 안 들려요. 혹시 마스터 이걸로 좀 혹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거 하게 되면 혹시 좀 이따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직접 듣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자로 그 보내주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우리 저기 단장님께. 이게 프로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의 현안이고 앞으로도 좀 그거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단을 홍보나 이미지 회사로 가야 된다. 그건 지난 40년 동안 프로야구가 시작하면 이제 계속 그게 논란거리인데 그게 뭐 수익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갈런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프로야구 초창기에 이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모기업의 홍보 역할 음. 이런 거하고는 약간 이렇게 좀 다른 뉘앙스로
이미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사실 이제 이미지 회사로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야구단은 이제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지나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야구단의 자생력이라는 거는 진짜 오래된 숙제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말 그 재무적으로 볼 때 적자 안 나는 그런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성적이 나면 더 수익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성적이 나면 적자폭이 더 커져요. 사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배당금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선수들한테 다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승하면 발생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다 모기업에서 이제 지원금 형태로 이게 나오는 경우인데 사실 저는 대부분 구단들이 이제 적자 폭이 200억이라고 치면은 저는 200억이 다 이제 뭐 지금 해소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신에 이 야구단이 갖고 있는 가치를 어느 정도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밍 마케팅을 해갖고 연간 수익이 뭐 100억 이상이 되는데 저는 이거 기준으로 봐도 이제 어찌됐든 SSC라고 쳐도 SSC가 신세계라는 이게 타이틀을 걸고 야구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0억이라는 돈이 완전히 뭐 지원금이라고 보지는 않고 한 50% 이상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가치를 갖는다. 대신에 200억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있잖아요. 100억 그 미만으로 보는 이 차이를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혹시 이제 들리실까요? 네,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팬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어떤 특정 구단에서 이제 보고 싶은 이미지라던가 이제 어떤 장면들이 확실한데, 이제 팬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구단이나 이제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홍보에 있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여기실까요? 이미지 잘 안 들려갖고. 아. 네, 그 이미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우선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SK라고 치면은 제가 SK 있을 때는 SK가 야구 빼고 다 잘한다였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좀 못하지. 야구 빼고는 이제 선수도 팬 서비스 좋고 구단도 스포테인먼트를 지향하고 이런 이제 그런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팬들이든 그러니까 야구계 관계자들 많은 그러니까 영향력을 줬는데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서도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이미지. SK 하면은 되게 좀 이렇게 좀 그런 좋은 그러니까 야구 빼고 다 잘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듯이 반대로 선수들이 뭐 저기 음주운전 사고를 치거나 뭐 강화도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좀 그런 폭행 사건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 자, 정 의원님께서 마케팅 인턴을 선발하신다면 지원자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더 눈길이 갈나요? 특히 무슨 활동을 해야 어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정화인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마케팅 인턴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배치되는 게 좀 다양하게 배치가 되는데 전광판 담당을 할 수도 있고요. 응원단 담당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영업하는 거 보조, 이게 다 보조도 사실 전광판 응원단 저기 저 영업도 그렇고 이제 이런 다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든 이제 레퍼런스든 스펙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활동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벤트 쪽에 활동하는 게 있으면 이제 그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영업이라고 치면은 조금 문서 좀 능력이 좀 있으면 그 방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이력서 중에 유튜브 활동을 했다고 치면요. 유튜브로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다고 치면은 이거는 좀 눈길이 갈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예, 그런 활동이.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굉장히 저는 유튜브 그다음에 홍기님이 다시 올려주세요. 문자에 올려주세요. 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그 초반에 그 프로스포츠는 이미지 회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프로스포츠는 결국에는 쇼비즈니스 쪽으로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궁금하긴 합니다. 쇼비즈니스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 홍보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의 의미가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야구단의 존재 이유가 이미지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스포테인먼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쇼 비즈니스를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가정하고 근데 그 지향점은 그렇죠. 제가 야구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야구장에 왔을 때 응원하는 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팀이 지는 확률이 40%에서 60%잖아요. 그러면 지면은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야구장에서 야구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야구 외적으로 어떤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게 그런 이제 스포테인먼트든 쇼 비즈니스든 여기에 맞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대부분 구단들도 그걸 좀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식회사 터리브릿지, 주식회사 대연헤드, 주식회사 봉추 푸드 시스템, 주식회사 햇들에서 저희 컨설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외국어 지금 홍윤기 우리 님께서 보냈는데 스포츠 구단을 위로 올려주실래요? 그다음 이렇게 올려주시면 잘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요 역량이 영어라고 했는데 외국어를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지 그 혹은 어떤 직무나 방향에서 이런 영어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영어가 가장 좋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일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스페인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활용도는 영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일어. 스페인어는 이제 왜 스페인어를 말씀드리냐면 외국인 선수를 선발할 때 좀 중남미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도 가끔 통역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떤 외국에서 어떤 걸 원하냐 무슨 토플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회화 능력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통역은 어느 구단이나 그 한 구단에 통역 2명씩은 뽑거든요. 그러면 20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역이 정규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이 직종에 진입할 수 있는 형태잖아요. 사실 통역을 뽑을 때는 일반 채용처럼 공고를 해요. 뭐 인크루트나 이런데 자코리아나 이런데 좀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실 수도 있고 꼭 통역이 아니래도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수만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채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든. 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죠. 저희가 다음 내년부터 하는 그 스포비즈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필수적으로 저희는 강의를 듣게 하게 할 예정입니다. 혹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포츠 구단에 지원한 사람은 대부분 본인이 좋아하는 구단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구단에 지원했을 때 종목에 대한 관심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에 대한 구단이 아닌 타 구단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근데 뭐 SK SSC라고 치면은 솔직히 뭐 SK SSC 팬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라고 치면은 1명? 10%? 사실 대부분 타구단 팬이에요. 지금 직원들도 뭐 LG 팬도 있고 뭐 기아 팬도 있고 뭐 사실 SK 인천 팬은 사실 드문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천 출신을 많이 뽑으려고 썼습니다. 채용할 때. 왜냐하면 사실 선수단 구성도 보면 인천 출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원이라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단 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도 없습니다. 양수련님께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도 네. 두산 팬이 아니었죠. 두산 들어갔을 때는 오비 팬이 아니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선수들의 어떤 이탈이라든지 이런 그 위기 상황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뭐 그게 이제 언론에 나중에 보도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중석에서 야구공 맞아가지고 뭐 의료 그런 이런 비상 상황에서 컨티전스 플레이라고 할까 어떤 비상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단에서 준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그게 그냥 그냥 그때그때 준비해서 나가는 거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 대처하고 그 위기 대처 능력은 어떻게 구단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배워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제 야구장에서 파울볼 맞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구단들이 매뉴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매뉴얼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그 후송 조치 이제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어느 구단이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구단 직원의 역량이나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 파울볼을 맞으면 이제 그런 이제 그 경기장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운영 업체가 있잖아요. 그 담당자들이 바로 이제 구단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보고 체계를 밟으면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송 조치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경우에 제가 담당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조동화 선수 파울볼을 맞은 그 여성 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크게 다쳐갖고 저도 이제 그분 병원 가서 병문안도 가고 했는데 이제 그 어느 구단이나 하는 이제 대응 매뉴얼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구단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여주느냐 이거는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저 위로하고 조동환 선수도 가서 이제 위로하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처음엔 되게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하는 이제 사고 치는 거, 뭐 음주운전 사고든 뭐 어떤 사고든 간에 그런 경우는 이거는 사실 매뉴얼하고는 좀 벗어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좀 관련 부서의 뭐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긴급 회의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론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지금 잘 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스텝에 꼬여갖고 좀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좀 매뉴얼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 좀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대처했었던 상황은? 선수단 관련해서요? 네, 네. 선수단이나 아니면 뭐 선수단 제일 그런 일을 많이 벌이니까 혹시 좀 어떻게 사례가 있으면 나쁜 사례. 저는 굉장히 큰 사례가 전에 있어가지고 전 선수단에 도망간 사례가 있어가지고 버스 옛날에. 네, 옛날에 선수단이 네. 감독한테 그거가 도망간 네. 사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보안 유지가 됐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 바로바로 이렇게 오픈이 되잖아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그냥 바로 그냥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은 어디서 어떻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빨리 그냥 오픈시키는 게 맞고, 그러니까 사실 그 좀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사례가 예전에 이제 이번 강화도 말고 20년도에 강화도에 이제 그런 선수한 이제 폭행 사건 뭐 그 경우는 사실 나중에 막 은폐 아니냐 뭐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은폐가 아니고 그때는 이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담당자나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자체 징계를 주면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제가 그 사건이 터지고 3주 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3주 후에 얘기를 듣고 아 이건 보고해야 된다 KBO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했고, 이제 보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언론에 터졌죠 사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좀 배드 케이스. 근데 좋은 케이스는 사건 해결은 좋은 케이스가 없어요. 그렇죠.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한 두세 개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귀중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좀 더 질문 있으면 받겠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프로구단에 근무하고 싶은 분 많잖아요. 질문 받고, 그럼 또 제가 질문해야 되네. 그 지금 마케팅하고 지금 제가 보기 단장님께서 홍보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고 26년 동안 계시면서 마케팅부에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 운영부에 있는데 가장 힘든 게 어디예요? 근데 저는 딱 야구단이 어떠냐고 표현하라고 하면 어디가 어느 부서가 제일 힘드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렵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야구단 업무가 어렵지는 않은데 힘들다. 근데 힘든 게 종류가 다르거든요. 홍보팀 힘든 거하고 마케팅팀 힘든 거하고 운영팀 힘든 게 종류가 다른데 저는 마케팅이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덜. 그건 이제 승부에 관계없이. 네, 그렇죠.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가장 힘든 부서가 운영팀이라고 보는 게 야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20년도에 SK가 9위 할 때, 전 죽겠더라고요. 진짜 아니, 홍보팀이면 원정을 안 가면 되거든요. 원정 안 가면 야구를 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8월 때 20년도 8월부터 운영팀장을 겸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못 볼 거 계속 보고 있다 막 이런 진짜 정말 이 경기를 본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요, 비경기인이라서 그러세요. 경기인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걸 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한 해 한 시즌 구위한다고 그래서 큰 영향이 없어서. 근데 이제 비경기인이 단장을 맡다 보니까 뭐 그런 저는 애로사항이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홍보예요. 기자들 상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또 질문요. 우리 여기 또 우리 서울에 지금 대구 아카데미에 있는 학생이 우리 지금 서울에 와 있어가지고 저희 직접 보고 있어가지고 질문 한 번 더 하겠답니다. 혹시 여기 마이크 좀 갖다 드릴 수 이거 좀 드리면 될까요? 이거요? 네. 주세요. 마이크만 들으세요. 소리만. 네. 네. 일단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구단에서 많은 일을 맡으시면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동기부여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기부여. 어떤 동기부여? 예를 들면 뭔가 포기 안 하고 그냥 네, 끝까지 끝까지 가야겠다. 약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더 달랐던 것 같은데요. 선수상 관련 업무면 당연히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면
팬분들이 얼마나 좀 좋아하느냐. 사실 이제 그러니까 마케팅의 좀 재미와 보람은 참 팬들이 되게 좋아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다. 이제 이럴 때였거든요. 그다음 홍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기자분들하고 참 잘 지냈는데 사실 저처럼 잘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제 그분들하고 사실 그분들도 애환이 많거든요. 어려움도 많고.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한 거, 그리고 좋은 기사 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기사가 나고 정말 나쁜 기사가 날 상황에서 나쁜 기사가 덜 나고 이럴 때가 이제 좀 보람되고 이제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적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럼 또 제가 질문해야 돼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저는 워라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저기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야구 다니면서 근무하기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주말에 남들 놀 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잘 조정을 해야 될 거. 저는 그 워라벨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열정페이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과거에는 많이 요새 뭐 최저임금이고 대부분의 야구단이나 축구단 프로구단이 대기업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열정페이는 아닌데 워라벨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어느 구단이든지 왜 그러냐면 국민들을 즐겁게 해야 되니까 팬들을 주말에.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취준생들이 준비해야 될 어떤 각오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걸 그럼 포기를 하고 워라벨을 포기하고 한번 인생을 바쳐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요. 사실 지금 워라밸을 포기하고 이제 회사에 모든 걸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배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야구단 지금 직원들 가운데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라밸을 실제로 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야구단에서 마케팅이든 관리팀이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열정페이를 요구하지도 않고 사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본인들의 개성을 많이 좀 상대적으로 살리는 편이죠. 근데 홍보나 운영팀이 완전 아닌 거고 완전 좀 부서가 달라갖고 오라베도 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그 운영팀 같은 데 있으면은 바깥에서 친구나 이런 분들이 사인볼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해주는 또 멋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또 우승하면 또 우승한 거에 대해서 네. 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프로구단은 질문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안에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스포츠에 대해 이제 팬인 입장은 많은데 사실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 막막한 입장이 많은데요. 혹시 처음으로 이제 스포츠에 관해서 이제 취업으로 진로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약간 인턴이나 혹은 스포츠 관련 행사나 봉사활동 같은 것을 이제 해주면은 이득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시작을 해야 이제 좋을까요? 어떻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답했던 부분인데 그 인턴이 채용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SS처럼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활동도 인턴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좀 약간의 이제 가점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턴 채용이 되면은 이제 본인이 1년 정도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휴직이 아니고 휴학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을 본인이 감수하고 이제 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제 그 구단이든 다른 구단이든 다른 종목이든 협회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냥 한 군데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여러 군데 같이 생각하는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구단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구에 있다고 삼성만 생각하지 말고. 네. 네. 네, 하여튼 오늘 딱 이제 1시간 반 동안 우리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 콘서트를 후원해 주시는 주식회사 터리브릿지, 주식회사 대현헤드,
주식회사 봉추 푸드시스템 주식회 햇들 관계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진짜 열정과 제가 이제까지 8번 한 거고 그 외에 이제까지 제가 여러 가지 뭐 심포지움이나 뭐 세미나나 참여했는데 오늘 이렇게 유 단장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아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행운입니다. 이런 분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25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귀중한 자료, 귀중한 시간을 보내주신 우리 유성규 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로써 이제 저희 8회차 저희 스포츠 리퍼블릭 스포츠의 스포비즈 콘서트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자료들 그동안에 못 들었던 혹시 그런 자료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보면은 올라올 것이고 오늘 자료도 아마 유튜브에 이제 다음 주 중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스포비즈 아카데미, 스포비즈 아카데미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나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 단장님 모시고 같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념사진 찍겠죠 앞으로. 자, 우리 전부 다 비디오 온입니다. 이제 비디오 온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시. 저를 봐주시죠. 여기 온열상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잠깐만. 좀 더 와도 돼요. 옆으로 더 나와도.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함께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